네, 최근 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반려견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천만 애견인 시대인 요즘 개물림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떤 반려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웅종 연암대 동물보호계열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명 한식당 대표 사건도 있었고 또 의왕과 여수에서도 개에 크게 물리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국내 반려견 사고가 이제 5년간 4배 이상 증가했다고요? 네, 그마치 이제 반려문화 성장과 더불어서 이제 반려견 숫자가 상당히 또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그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 이에 걸맞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아직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 반려견 사고가 급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네, 어렸을 때부터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네. 특히 어린 강아지 시기에 사회성 교육이 올바르게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생후 1년 정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산책을 나가면서 냄새를 많이 맡아주고 줄을 길게 한다든지 개에게 자율성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이럴 때는 개들에게는 또 스트레스 해소가 되지만 또 다른 것은 사냥 습성이 더 커지게 돼 있거든요. 네. 예. 사냥 습성이 커진다는 것은 결국 경계심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예. 그다음에 통제의 영역에서 개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바로 케어할 수 있고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결국은 보호자분들이 개를 통제하는 영역이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예. 과거에는 이제 시골 등에서 이제 큰 개를 많이 키웠는데 요즘에는 도심에서도 이렇게 대형견을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네. 이제 환경적으로 도시에서 대형견이나 이런 맹견을 키우는 게 좀 맞지 않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주거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견종 선택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도심 속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큰 개를 키우지 말라는 것보다는 도심 속에서도 이제 단독주택이 있고요.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되거나 주변 시설이 공원이 있을 때는 대형견도 권장을 하지만 만약에 이를 충분하게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그 견종 선택하실 때 충분하게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예. 이제 소형견도 마찬가지거든요. 소형견 기를 때에도 내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서 산책을 시킬 수 있는 공간 선택에 따라서 견종 선택을 처음 선택하실 때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고 선택하는 것이 바른 반려 문화를 앞당길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네, 견종 선택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네네. 사람을 무는 견종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사람을 무는 견종이 딱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보통 이제 맹견 분류 그래가지고 맹견으로 분류돼 있는 견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격이라든지 이렇게 순했다가 점점 커지면서 자기 고유의 성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이것은 결국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 이제 맹견 분류가 돼 있거든요. 이런 견종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아지 시기부터 맹견으로 분류된 것도 사회성과 복종 교육을 시켜줌으로써 개가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가정견으로 많이 지금 이제 사랑들을 받고 있는 견종도요. 네. 보호자가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개가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다든지 문 경험이 있다든지 예. 네네. 또는 막 짓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든지 이런 것을 체크를 해보고 네. 통제 여부에 따라서 사람을 물게 되면 다음 통제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입마개를 착용을 해서 산책을 시켜준다든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 아기 때는 안 보이던 그 공격적 성향이 성견이 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하는 건가요? 네, 어렸을 때 사회성 교육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 동족, 모든 환경에 대한 주변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교육을 시켜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로 하거든요. 예. 결국은 반려견과 같이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교육이 가장 의무화가 돼줘야 되는데 이 교육에 대한 아직 인식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네. 이런 것은 이제 나중에 처음 생기지 않았던 성품들이 나중에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가지시고 나중에 그 성격이 나오기 이전에 예절 교육이라는 것은 개와 사람이 소통과 하고 내가 주어진 명령에 바로 주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기본이 되는 겁니다. 예. 이제 개가 한번 물면 왠지 또 물 것 같고 또 최시원 씨 개도 이제 전에 과거에 문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반려견이 누군가를 물었을 때 그 다음에 취해야 될 교육이나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네, 만약에 제가 직접 기르고 있는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다. 예.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의 상담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만약에 이 개들은 한번 물었던 경험이 있으면
다시 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행동 교정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해 보시고요. 예. 그게 복종 교육이 잘 됐다 하더라도 한번 물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미리 사전에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산책을 나갈 때 입마개를 착용을 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안전 조치를 해주는 것이 필요로 하죠. 예. 네, 그래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패티켓이라고 네네. 하는 이 견주들이 지키면 좋을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패티켓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반려견 기본적인 패티켓은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직접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예. 이게 산책 나갔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배변 봉투를 챙겨준다든지 목줄과 니드줄을 반드시 매준다든지 그다음에 개들이 여기저기 마킹했을 때 깨끗하게 청소를 해준다든지 네. 그다음에 타인을 만났을 때 눈 웃음을 간단한 인사를 통해서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고요. 예. 또 비반려인은 걔가 이쁘고 사랑스럽다고 해서 함부로 만지거나 그다음에 걔가 두려우면은 내가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사람들에게 걔를 왜 데리고 나왔냐 이렇게 자꾸 질책하시는 분도 상당히 더 많습니다. 네.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또 가지고 올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럴 때는 시선을 딸리 두시고 가만히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줬다 걸어간다든지 해서 바른 산책 문화가 이루어지기를 서로 간의 패티켓 예절 교육에 있어서 반려인, 비반려인이 함께 할 수 있으면 더 예. 성숙한 문화가 되지 않을까 봐집니다. 그렇군요. 이 반려견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제 유럽에서는 네네. 강아지를 이제 분양받을 때 신청서를 받고 또 깐깐한 인터뷰를 거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개 부모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이제 따져서 분양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제도를 국내에도 도입하는 건 어떨까요? 이거는 하나의 문화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 한국에서도 반려견을 입양시킬 때 어떤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지금 형성돼 있지 않거든요.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비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그런 교육이 정말 필요로 합니다. 지금 그런 시점이고 타이밍 시기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지도 보고 그다음에 반려동물 길렀을 때 내가 어떻게 타인에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런 기본 소양 교육을 끝나고 난 다음에 입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꼭 갖춰져야 될 절차라고 봅니다. 예. 네,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비반려인들의 인식 변화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들이 지금 이번 이러한 사건 때문에 이제 반려동물 기르시는 분들이 밖에 나갔을 때 상당히 맞아요. 눈총을 네. 많이 예. 받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반려견은 모든 것이 다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올바르게 지금 또 패티켓을 또 잘 지키는 분들 상당히 더 많거든요. 네네. 이것이 지속된다면 서로 간에 그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시점에서 비반려인과 반려인이 소통하는 길은 반려인도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반려인 분들도 조금 기다려주고 어떤 변화 의식을 가질 때까지 협조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봐져요. 예, 지나친 선입견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가 맹견 범위를 확대하고 과태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높인다고 관련 법령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내놨고 또 파파라치 제도도 네. 도입한다고 밝혔는데 이런 것들이 좀 실효성이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맹견 분류는 그 나라마다 이제 견종 특징에 따라서 이제 좀 확대할 수는 있거든요. 예. 하지만 맹견이라고 해서 그 개들이 진짜 사납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네. 이런 것도 이제 다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에 대한 그 인식을 좀 더 확대를 했으면 바람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 문화가 더 자리 잡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지금도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더 확대를 해주면 그런 문화가 필요로 할 것이고 이 파파라치 제도는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더 불신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반려 문화가 어떤 것에 대한 것 좀 더 생각해 보고 거기에 맞는 타당한 것을 찾아서 이끌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 네, 그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좀 강조하셨는데 네.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올바른 애견 문화 정착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네, 반려동물과 같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반려동물이 먼저 잘못된 행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반려인이라 하면 올바른 반려 문화가 무엇인지 교육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패티켓을 지켜야지만 바른 반려 문화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걸 꼭 인식하시고 나부터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반려견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이웅종 연암대 동물보호계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